여러분은 혹시 회사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특별하게 보인 적 있나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갑자기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회사는 일하는 곳이고 동료는 그냥 동료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회의실에서 발표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같이 탔을 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귀가 쫑긋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웃으면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괜히 제 마음도 무거워지고, 이상했어요.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같은 팀 동료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 지금 이 사람 좋아하는 거야? 그 질문을 던진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설렘은 참 이상한 감정이에요.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팀 소개 자리에서 짧게 인사를 나눴고 그때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동료구나 정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순간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야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커피 한 잔을 건네줬어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였어요. 별거 아니었죠. 그냥 동료로서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근데 그날 밤 저는 그 목소리를 계속 떠올렸어요. 또 어느 날은 회의 시간에 제가 발표를 망쳤어요. 준비한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고 말도 꼬이고 정말 최악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럴 때 있어요.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나를 봐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점점 더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저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사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거든요. 일단 매일 봐요. 매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게 보여요. 일할 때 집중하는 모습,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가끔 힘들어 보이는 표정까지 다 보이니까 자꾸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감정이 들키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동료로만 생각하는데 나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제 자리로 와서 물었어요.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나한테도 관심 있는 거야?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면서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식사하는 내내 저는 계속 긴장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줬어요. 요즘 프로젝트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요즘 이 드라마 보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함께 점심을 먹게 됐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복도에서 다른 동료랑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은 똑같이 따뜻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요즘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주말에 뭐 하세요? 똑같은 말투, 똑같은 온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 저한테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 혼자 착각했던 거구나. 나 혼자 설레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후로도 저는 그 사람이 여전히 좋았어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저한테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느꼈던 설렘이 사실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봐주고, 저를 기억해주고,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게 제 진짜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뇌과학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설렘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도파민은 보상 예측 신호라고 불려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기대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우리에게 설렘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도파민이 확실한 보상보다 불확실한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강하게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호감이 생기면 유난히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 보지만 확실하지 않고, 가까이 있지만 손에 닿지 않고, 친절하지만 그게 호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 설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직장은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취를 이루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느끼게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근접성의 원리라고 불러요. 자주 보고, 자주 마주치고, 자주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호감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직장 내 호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저는 그 후로 많은 걸 배웠어요. 일단 저는 제 감정을 인정했어요. 그래, 나는 이 사람이 좋아. 그게 뭐 어때? 감정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냥 인정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선을 그었어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일은 일이라는 선을요. 저는 그 사람과 일할 때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에 휘둘려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었어요. 그냥 동료로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일을 잘했을 때 진심으로 칭찬해줬어요.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이 아이디어 정말 멋지네요. 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건넸어요. 그리고 가끔 작은 배려를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야근할 때 커피 한 잔 건네주거나 힘들어 보일 때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 주거나.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조심했어요.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 선에서만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보여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요? 요즘 기분이 좋아서요. 그 사람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보기 좋네요. 그런 모습.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해지고 싶어서 애썼다면 이제는 그냥 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제 표정에, 제 태도에, 제 에너지에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사람과 저는 결국 연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얼마 후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저는 여전히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 점심도 함께 먹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아요. 그냥 편하네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돌이켜보면 그 설렘의 시간들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 감정 덕분에 저는 저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회사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감정에 휘둘려서 일을 망치거나 관계를 망치거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면 안 돼요. 감정을 인정하되 건강하게 표현하고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만약 지금 여러분도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상대가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기대, 상대가 나한테 특별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 선을 지키세요.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에요. 업무 시간에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고 사적인 감정은 적절한 선에서만 표현하세요. 네 번째, 작은 배려를 표현하세요.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자신을 돌보세요. 상대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운동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채워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약 정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물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한번 용기 내서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절당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업무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성숙한 어른의 태도니까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설레고 누군가 때문에 아침이 기다려지고 누군가 때문에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진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표현하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성장할 거예요. 더 성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조용히 승진하는 사람들의 비밀 습관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제는 편안해져도 돼요.